제목 읽어봐. 자, 이제 모죽지랑가 하면 이제 틀려. 얘는 모죽지랑가라고 읽어줘야지 돼요. 252쪽. 네. 왜냐하면 죽지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찬 기파랑가는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였잖아. 기파랑을 칭찬하는 노래. 그러면 얘는 죽지랑을 어떻게 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추모하는 노래 혹은 사모하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지게 돼요. 그럼 그거랑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해석이 찬 기파랑가와 다르게 조금 좀 난해하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버전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일단 학교에서 한 가지 내용으로만 해서 왔는데 쌤 이제 다른 해석도 좀 중간중간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같이 한번 맞춰서 볼게요. 자, 일단 간봄, 얘들아 이것까지는 해석 자연스럽게 되죠. 무슨 뜻일까? 그치, 지나간 봄. 자, 그래서 이 지나간 봄과 관련해서 제목이랑 관련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 간 봄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 지나간 봄을 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일단은 추모시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 봄의 의미가 형상화될까? 지나간 봄이라고 하면은 지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는 봄. 그러면 그때 같이 했던 봄은 어떤 의미일까? 그치? 죽지랑이 살았을 때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를 의미하게 돼요.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네. 2분 5초 못 들었어요, 앞에. 네, 빨리 앉으세요. 252쪽. 자, 규현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252쪽. 네. 제목. 모죽지랑가. 그치. 이렇게 읽어줘야지. 그래서. 상식이야, 상식. 네. 자, 그럼 만약에 사모시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봄은 무슨 의미일까? 사랑했던. 그치. 그래서 죽지랑과 함께했던 봄이라는 의미가 밑에 또 적혀져 있죠. 그래서 죽지랑과 함께했던 봄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추모시, 사모시라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할 수 있고요. 추모시라고 하면 찬 기파랑가와 성격이 되게 유사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거기서도 기파랑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면서 기파랑을 이제 쫓아가겠다, 기파랑을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죽지랑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뒤에서도 한번 해석해 볼까?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일단 읽어봐. 그치. 그래서 돌아오지 못함에 못 오니까 지나간 봄이 못 오니까 돌아오지 못함에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인 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이거 해석쌤 파란색으로 정리해주는 거는 이거랑 관련된 다른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래 우리가 향가가 뭘로 지어지니? 향찰로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음과 뜻 중에서 뭘 빌렸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거를 다 추측해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한자의 음과 뜻을 다 찾아가지고 이게 어떤 우리말로 해석될지를 추측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못 오리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리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못 오리매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리매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리매로 해석한다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알지. 그림에 그리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거 괜찮을까요?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를 못 오리매로 해석해도 그리움이라는 정수가 나타나는 건 너무 알겠지? 그치? 왜냐면 다시는 못 본다니까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또 계속해서 해석 이어서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얘는 못할이라고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못할. 그럼 뒤에 있는 거는 무슨 뜻일까? 계셔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 계시지 못할 이런 의미에서 살아계시지 못하여 정도로 해석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지금 누가 살아계시지 못한 거야? 그치? 그래서 죽지랑이 못한다. 무엇을 못한대요? 계시는 걸 못한대. 그래서 지금 죽지랑이 살아계시지 못하여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겠죠. 창 기파란 거랑 다르게 조금 해석이 조금 더 생각을 거쳐야 되지. 그래서 쌤이 그것도 줬죠. 아직 안 줬나? 아직 안 줬네요. 쌤 이것도 주려고 하거든. 이거 정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오는 거 이제 숙제로 낼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어서 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일단 읽어보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정직하다. 안 베끼고 그냥 막 생각을 하네요. 네, 무슨 뜻이래? 그치, 우울이 싫음이라는 뜻이. 근데 얘들아 이거 현디가 해서 되게 성의 없지 않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데 궁금하잖아요. 일단 이거 밑줄 치고 쌤 이거 해석 무엇인지 옆에다가 또 한번 써줄게요. 얘는 울게 하는 싫음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울어서 시름에 잠김이라고 쓸까요? 울어서 시름에 잠김. 그래서 죽지랑이 살아계시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막 울어가지고 시름에 잠겨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도 괜찮니? 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요. 지금 잠깐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얘는 향가 중에서 몇 구체 향가일까요? 그치? 8구체. 그럼 얘들아 우리가 19체 향가는 4, 4, 2로 끊겼는데 이제 창 기파랑가는 해석에 따라 좀 다르게 끊긴다는 설명도 했었죠. 근데 8구체 향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끊길까요? 옆에 적혀있지 8구체 향가라고. 어떻게 끊길까? 얘는 기승전결 해가지고 두 개의 행식이 이제 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부분이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그러면 승 부분 한번 볼까요? 승. 네. 여기까지 괜찮지? 네. 승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해석이 좀 나네.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지금까지 맞춘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일까 얘는? 얘는 정각이라는 뜻인데 얘들아 전각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정각이요? 응, 전각.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죠. 네. 네,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궁궐이라고 하니까 뜻은 알겠지. 근데 얘들아 근데 궁궐이라고 하면 이게 더 호응이 안 맞잖아요. 얘는 마당이라는 뜻이 일단은 제일 유력하게 돼요. 마당.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당은 우리 집 앞에 평평한 그 부분을 보통 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마당이 다른 뜻도 있는 거 알아요? 뭔가 아침마당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잔치마당이라고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행사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마당이라고 표현도 하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이 장소, 죽지랑을 지냈던 죽지랑이랑 함께 지냈던 장소에서 막 그리워하겠지. 죽지랑 근데 보면은 지금 조금 좋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또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막 높이 우러러 보니까. 그래서 그 죽지랑이 살았던 마당이라는 곳은 죽지랑이 살았던 궁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죽지랑이 지냈던 곳을 마당곳이라고 지금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정각, 궁궐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다음처럼 현대어가 바뀌어진 거래요. 그러면은 괜찮나요? 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감 오는 거 없어? 밝히 오신, 네, 밝히 오신. 그래서 막 밝아서 이렇게 밝히 오신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승 부분에서는 죽지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죽지랑의 특징. 죽지랑 어떤 특징 지녔대?
궁궐을 밝혀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러면 괜찮나요? 그치? 근데 이게 또 다른 해석이 있어. 이 부분은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름다움.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아름다움, 너무 아름다워서 얼굴에 막 빛이 나가지고 모든 다 해서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죽지랑의 특징을 이제 모든 것을 다 밝히는, 아니면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난,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이 죽지랑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내용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죠. 뒤에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니? 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모습이. 그래서 해석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 작품이 좀 공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해석을 이번 주에 잘 정리해두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기본형은 이 정도로 일단 외워두면 돼요. 근데 이게 막 변형이 돼서 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줍이라고 하거나 이게 시옷으로 그냥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 변화하는 거는 그냥 맞춰서 보면 되겠지. 자, 일단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그러면 얘들아, 모습이 이건 해야 해, 연. 이게 한 해 한 해 그 할 때 그 년을 세는 단위. 모습이 해가 어떻게 할수록 어떻게 된대? 해가 그렇지, 해가 이게부터 해야리다 해서 온 거잖아. 그래서 해가 지나갈수록 이 말이에요. 해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대? 험대. 해가 지나갈수록 막 헐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헐어간다 무슨 뜻이야? 점점 늙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점점 헐어간다라면서 늙어간다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1번 해석대로 한번 해볼게. 죽지랑이 막 정각을 밝혀오는 것처럼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점점 해가 갈수록 늙어가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어. 죽지랑이 처음에는 엄청 아름다웠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늙어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죽지랑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니?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화자의 정서도 한번 생각할게요. 여기 기 부분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그리움도 있고요. 죽지랑 볼 수 있어? 못 보지. 그래서 슬픈 정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슬픔. 그럼 승 부분도 맞춰서 볼까요? 승 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 어떨까? 사랑이 늙어가. 너희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있어? 말하기 좀 부끄럽나요? 막 있는데 막 점점 늙어가. 막 무대 보는데 어제는 막 엄청 막 오빠 같았는데 막 다음날 보니까 아저씨 같아.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 이제 안 좋아지려나? 보통 안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죠. 안타까움. 해석 잘 되니? 또 본인이 스스로 해봐야 또 많이 느니까. 자,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기본. 네. 그치, 눈이. 여기서는 진짜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이.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눈이.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해석하면요, 눈이 돌이킬 새 없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해석이 또 좀 불친절하거든요. 눈이 도름 없이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얘는요, 눈을 돌이킬 사이에, 눈을 깜짝할 사이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눈을 깜짝할 사이. 그리고 이게 가끔씩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도로 해석하기도 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럼 여기까지도 이 해석 괜찮나요? 좀 더 현대어 해석 좀 더 풀이해주니까 괜찮지? 눈을 깜짝할 사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라고 해요. 얘들아, 맛보기 이거 무슨 뜻일까? 그 제맛매가에서 미타 차례에서 맛보울다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 그치? 그게 만날 나로 해석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만나보기라고 우리가 해석이 돼요. 만나보기. 뒤에는 어렵지 않지? 무슨 뜻일까?
규현 무슨 뜻일까? 네? 어찌 이루리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면서 소망을 빌고 있어요. 그냥 지금 딱 눈 그 한 번 깜짝할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냥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자는 소망하고 있어요. 뒤에는 이제 할 수 있어. 뒤에. 네. 나 자신 있다 하는 사람 말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 그치? 죽지랑. 그래서 죽지랑.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치?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조금 더 쉽게 써줄까? 조금 더 쉽게 쓰면 이 표현이 기본형이 되죠. 마음이 그치?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얘는 모습이에요. 마음의 모습이. 그래서 이 여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가다라는 의미였잖아. 그래서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이제 나의 마음의 모습이 지나가는 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어?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이 되죠. 이거 이해 가나요? 그치? 규현이도 이게 괜찮니? 네. 그래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끝내 이제 지나가는 길. 그래서 내 마음이 도달하는 길.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이 이제 끝까지 가는 길이 어디까지 간대? 뒤에 보니까요. 다부찌 구렁까지 간대요. 근데 다부찌 구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다북쑥이 우거진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마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을. 근데 무덤으로 해석해도 마을로 해석해도 둘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데 각각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얘들아, 다북쑥이 우거진 무덤이라고 하면은 저승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 나 땅에 묻혀서 이렇게 해. 그러면 거기에 풀 막 자라지. 그래서 막 이렇게 다북쑥이 막 우거져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이룬 거야. 그래서 내 무덤이 풀로 막 뒤덮여 있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서 저승에 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다북쑥 구렁에 대한 해당되는 설명에서 저승이라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만약에 얘들아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야? 저승이야? 얘는 이승이긴 하죠. 이승. 근데 얘들아 이승인데 너희 막 집 갔는데 막 방에 문 열었는데 막 이끼 엄청 잔뜩 껴있고 엄청 막 습하고 막 그래. 그런 집에서 지내면 어때? 너무 습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겠어? 그럼 어떤 마을일까? 그치. 그래서 힘겹고 어두운 공간, 힘겹고 삭막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한번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일단 첫 번째 의미는 무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두 번째 의미는 이승이라고 각각 나눠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두 번째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지내는 공간이 이승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승을 왜 다북쑥이 우거진 것처럼 해서 힘겹고 삭막한 걸로 묘사를 할까?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승 왜 힘들까? 왜 나 이렇게까지 이승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치? 지금 죽지랑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지랑의 부재 때문에 이승을 힘겹고 삭막한 공간으로 묘사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럼 이거 괜찮나요, 의미? 자, 그러면 이 2번대로 한번 쭉 해석해 볼게.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에서 잘밤이 있겠느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표현법. 그치?
그래서 이문의 형식으로 지금 표현한 구절이 되잖아요. 어디 갔어? 네, 네, 이문의 형식.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잘밤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승에서 왜 나는 죽자랑이 없는 이 죽자랑이 부재한 이런 이승에서 왜 잘밤이 없다라고 묘사를 하는 걸까? 너무나 그리운 마음이 커서 계속 그 그리운 생각에 임을 계속 생각하니까 못 자는 거야, 지금 이상에서. 그래서 왜 못 자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죽지랑이 부재와 관련해서 그리움 때문에 못 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제 설명한 해석이 조금 더 보편타당한 해석으로 같이 이해하면 돼요. 그럼 다보스기 우거진 무덤 저승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저승에서 잘밤이 있을까? 저승에서 잘밤이 없다라고 묘사를 해. 그러면 왜 나는 저승까지 갔는데 왜 못 잔다는 걸까? 저승에서 왜 못 자? 저승에서만큼은 마음 편하게 그냥 있고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승에서 왜 못 잘까? 저승에서 누구 만나야 돼? 그치? 이미 죽지랑을 죽어서 저승에 갔잖아. 그럼 나도 이제 죽으면 저승 가서 죽지랑을 계속 찾아서 또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죽지랑을 찾아서 죽지랑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처럼 이제 잘밤 있을까? 라면서 이문의 형식으로 제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지랑과 제외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면, 내가 죽어서 무덤으로 간다면 죽지랑과 제외해야 돼서 죽지랑을 계속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잘 수가 없다. 무덤에서조차 잘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 괜찮니? 자, 근데 얘들아, 그럼 마지막에서는 화자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제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소망과 관련된 내용이 마지막에서 더 구체화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 죽지랑가와 관련된 설명이었어요. 요거 괜찮니? 네, 해석 혹시 좀 힘든 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해오면 좋을 것 같고요. 시상 전개 방식만 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시상 전개 방식에 따라서 공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이런 맞을까? 그치, 그런 건 없죠.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이러면 맞아? 그치, 어떻게? 사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로 시상이 전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거에 해당되는 부분일지,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일지, 미래에 해당되는 부분일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거에 대한 부분일까? 막 과거를 계속 그리워하고 임을 막 떠올리고 이런 것들, 과거를 떠올리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치.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그 임에 대한 모습을 하는 부분이 있지. 그 임에 대한 모습을 회상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우리가 과거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승까지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과거의 그리움을 회상하는 거. 자, 그럼 현재는 어디까지일까요? 그치, 전 부분. 그래서 지금 죽재랑이 내 곁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가 나타나는 부분. 그럼 미래는요? 그치, 결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미래에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도 구체화돼요. 과거에는 화자의 정서 어땠어? 슬픔, 안타까움,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죠. 죽재랑이 부재한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요.
그렇다면 전 부분에서는 어떤 감정일까? 소망하면서도 지금 없지. 그래서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임에 대한 소망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그냥 똑같이 안타까움이라고 써놓기. 안타까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망의 내용도 점점 제시가 되다가 결에서 그 소망이 재회라는 의미로 구체화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설명 이해가나요? 그치? 그래서 얘는 현대어 해석만 잘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드러나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잘 분석하면 돼요. 알았지? 네. 그럼 얘들아 이거 바탕으로요. 쌤 한번 깜짝 퀴즈를 또 내볼게. 자 그러면 지금 향가에는 종류가 유형이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10구체 향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문학적 완결성이 가장 높은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그치? 그러면 고도의 서정성을 가진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얘는 모든 향가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이따가 다른 작품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이거 참고해서 왼쪽에 있는 내용 하나씩만 좀 볼게요. 일단 당연히 배경사라 있다라는 건 알지. 향가니까 당연히 배경사라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주술성이 없는 순수 서정시다라는 것도 이해 가나요? 그러면 누군가를 추모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건 너무 개인적인 정서의 시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이런 시가 원래는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알아? 그럼 농사 지을 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자진무지 타령 막 이런 것도 하면서 막 농사 짓지. 이제 막 영치기 영차 하면서 막 이렇게 농사 짓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뭔가 집단적인 노래였는데 이게 점차 개인화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서정시로 이제 향가가 점점 발전됐다라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위에서 이제 향가랑 관련해서 향찰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지문 보면서 이거 좀 내용 좀 하나 같이 볼게요. 근데 향가는 뭘로 지어져 있니? 그치? 그래서 향찰은 한자에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문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빌려서 썼기 때문에 차자표기라는 말도 같이 나오죠. 차자표기. 차자표기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빌렸다, 차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차용했다라는 거. 여기서 차는 차용이야, 차용. 빌려 썼다라는 뜻. 그래서 글자를 빌려 쓴 표기이기 때문에 차자표기, 차용된 표기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리고 한자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새롭게 만든 우리 민족의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언어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썼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틀리게 돼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한자로 표기되었다는 맞아. 하지만 한자를 그대로 썼다, 그대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예컨대 향찰로 님은이라는 이제 글자를 우리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 앞에 글자는 한자의 뜻을 빌려 임금주 해서 그 임금주의 임을 이제 뜨고요. 뒤에 글자는 한자의 음을 따서 숨따 은이 한자에 해당하는 은을 이제 본따 가지고 님은이라고 표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쓸 때는 이 한자를 그냥 가져와서 쓸 거잖아. 그럼 나중에 현대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뜻과 음을 다 찾은 다음에 조합해보는 거지. 근데 이게 단어가 두 글자로 있을 때는 막 조합하기 편하잖아. 근데 다음처럼 막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나하나씩 이거 음과 뜻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의미를 분석해봐야 되는 거야. 쌤 대학생 때 또 과제였어요. 이거 뜻 다 찾아와서 하는 거. 쌤은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족보를 그대로 제출했었죠. 근데 그 선배가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쌤도 똑같이 틀린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때 교수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났던 또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빌려 쓰는지 알겠지? 네, 그러면서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찰은 삼국 중 신라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들아 신라라는 거 한번 떠올려봐. 신라이기 때문에 향유층이 보통 누구일까요? 우리 제맘이가 있을 때 향유층 배웠었어. 그치? 승려 이자 그치? 화랑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 화랑 잘생긴 거 아니? 쌤 학생들 화랑 팬카페 이런 것도 있었어. 학급 게시판에. 그래서 막 화랑 잘생긴 거 이렇게 스크랩해서 막 애들 올려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던데. 그래서 승려 화랑 그치? 자 그러면서 신라인들은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쓰는 한편 근데 얘들아 이런 문장 나왔다고 그러면 향가 중에서 한자를 그대로 쓴 것도 있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향가가 아닌 다른 작품이에요. 근데 그건 고등학생 때 안 배워.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향가가 아니야. 얘는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쓴 작품도 있는데 향가는 이를 이제 변형해서 향찰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하는 작품이 향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 그러면 이해가? 그렇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문화적인 주체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에서 향가를 가져오고 문화적인 주체성이 드러난다. 이런 갈래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문화적인 주체성은 이 향찰이라는 이 표현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말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